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갑자기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일이 제게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로또 당첨. 그런데 장모님, 이걸 나누자고요? 아니,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돈은 내게 주어진 행운인데 왜 나누어야 하나요? 그날 이후 저는 큰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도 장모님이 그런 말을 하시면서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겪은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상황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모두 공개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하루는 평범하게 시작된 날이었죠. 남편과 저는 평소처럼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사실 로또 같은 건 늘 한 번쯤은 사보자는 마음으로만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갑자기 로또 한 장을 사왔습니다. 뭐 그냥 재미로 사자고 한 거니까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죠. 당첨되면 어떻게 할래?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을 때 저는 그저 당첨되면 집이나 좀 고치자 이렇게 대충 웃어 넘겼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저녁을 준비하며 로또 번호를 확인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갑자기 저를 보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이거 당첨됐어. 순간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며 번호를 다시 확인했죠. 그때서야 저도 실감이 났습니다. 로또 당첨. 1등 당첨. 수억 원. 저희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구나 싶었죠. 이제 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네. 남편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때부터 마음속에선 점점 더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겠지? 이제 무엇을 해도 될까?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장모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좋은 일이 있나? 묻는 장모님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바로 대답했죠. 엄마, 오늘 진짜 대박이에요. 로또 당첨됐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그 순간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나누자고요? 순간 전 그냥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누자고요? 아뿔싸,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이 돈은 너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나도 좀 달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뭐라고요? 나누자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제 마음속에서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나누라는 거지?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로또 당첨된 건 내 노력과 운의 결과인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분명히 장모님이 가족과 나누자는 의미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때 제 속은 금세 후끈 달아오르며 불쾌감이 커져갔습니다. 장모님, 이거 제 돈인데요. 왜 나누란 말씀이시죠?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장모님의 목소리는 확실히 조금 변했어요. 너 뭐 생각이 그렇게 많니? 내가 갖고 있는 게 다가 아니잖아. 가족끼리 이 기쁨을 나누는 건 당연한 거야.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건 좋지만 그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나누고 해야 하냐는 거야? 왜 내가 당첨된 로또를 나누는지 이해가 안 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돈은 나누면 되겠네요. 근데 그럼 어디까지 나누고 어떻게 나누라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제 기쁨인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제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해. 내가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때 저의 마음은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후회한다고? 내가 왜 후회할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후회는 제가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내 인생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만약 이 돈을 나누기로 결심했다면 그건 저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장모님의 말은 여전히 저에게 남았습니다. 알겠어요, 아가. 마음이 그렇게 확고하면 그저 그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잊지 말아요. 사람은 나누는 게 더 커져요. 결국 이 사건은 저를 정말 많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화가 난 마음으로 대답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장모님의 말씀이 제게 진지하게 와닿기 시작했죠. 로또 당첨된 기쁨을 누구와 나누고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을지 결국 그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화가 나서 아무것도 듣기 싫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장모님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선 이 돈이 내 거잖아. 내가 왜 나눠야 하지?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냥 내가 잘 썼다면 좋지 않을까? 내가 가고 싶은 곳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런 걸로 끝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며칠 후 집안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기, 내가 생각해봤는데 장모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 나누는 게 더 큰 행복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 물론 남편은 평소에도 원래 그런 사람이라 사람들이 다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말이 제 마음을 더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내 돈인데 왜 나누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걸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내 손 안에서 벗어날 것만 같았죠. 그래서 결국 한 번 더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정말로 나누어야 하나?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거든요. 전화를 받은 장모님은 여전히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가, 내가 잘 생각해봐.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야.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누구와 함께 쓰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나누는 거야. 장모님의 말에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냥 내가 원했던 대로 살면 되잖아? 하지만 그날 밤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게 주어진 행운을 홀로 차지하는 것이 정말 나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걸까? 나만의 욕심에 갇히는 게 정말 옳은 것일까? 조금씩 그 의문이 커졌고 결국 마음속에서 답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다음날 나는 남편과 함께 로또 당첨금을 어떻게 쓸지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나누는 게 정말 좋은 결정일까? 그냥 그들의 기쁨도 함께 나누면 나도 더 행복해질까?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열기로 했죠. 내가 받은 이 기쁨을 나누면 그게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큰 행복을 만들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님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말씀대로 이 돈을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이랑 다 같이 모여서 나누고 좋은 일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장모님은 기뻐하며 그럼 그게 진짜 행복이지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돈만큼 중요한 건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가족들과 함께 기부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나누는 것이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통해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더 깊게 다지고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로또 당첨이 단순히 금전적인 행복을 넘어서 저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준 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국 로또 당첨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행복을 키워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나누면서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었고 그 모든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을 감사히 살게 되더라고요. 제게 찾아온 로또 행운이 저를 자만하게 만들지 않게끔 오히려 더 겸손하게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게끔 만들어준 거죠. 돈을 나누면 그 돈이 더 커지는 것처럼 사랑도 나누면 나누는 만큼 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로또 당첨 후에 나누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결국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사건은 제 예상과는 다르게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죠. 제가 돈을 나누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나누기로 한 사람은 장모님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게 되었고 제가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터지게 되었어요. 주말이 되자 가족들이 모이기로 했어요. 친척들과 함께 나누고 기부도 하기로 하면서 다들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일까? 가족이 너무 기대를 걸면 나중에 뭐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게 된 거죠. 사실 로또 당첨이란 행운을 손에 쥐었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함께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쓰고 나누는 게 가장 좋은 길일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날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제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기부나 나누는 것에 대해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계셨지만 제 시어머니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제 시어머니는 내가 나누겠다고 한 돈의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 내가 당첨된 로또야. 그런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희 결혼 준비했는지 알아? 나도 좀 받아야지. 순간 제 마음속에서 불이 확 올라왔어요. 왜 갑자기 시어머니까지 나누자고 하시는 거지? 제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건 알겠지만 그렇게 바로 받아야지 하는 말이 나오다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무척 당황하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로또 당첨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와 마음을 나누자는 의미로 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강요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당황하면서도 여전히 기어이 내가 도와줘. 그거 아니냐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모님은 그 상황을 보며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자기 정말 미안한데 엄마가 그런 말 한 건 좀 너무한 것 같아. 남편이 사과를 했지만 솔직히 저도 감정이 너무 상해 있었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저는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싸우고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를 지키는 거다. 어쩔 수 없이 한번 마음을 다잡고 서로 이해해가며 나누자.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란 의미니까.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 이 돈은 이제 내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더 행복해질지 함께 고민해보자고. 결국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장모님, 그리고 남편과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나누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나누는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란 걸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저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웃을 수 있는 그 순간들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로또 당첨으로 시작된 갈등은 결국 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그 후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고 나누는지에 따라 그 행복이 더 커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는 그 경험을 통해 매일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로또 당첨이 저에게 가져다 준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소통의 중요성이라는 교훈이었어요. 그렇게 가족들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그 후에도 나누는 일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로또 당첨된 돈은 나만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조금씩 그 생각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 생각해봤는데 이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 저는 순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남편은 원래 계획적인 성격이라 항상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는 타입이었어요. 저도 그런 점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과 함께 나누기로 한 첫 번째 계획은 먼저 부모님께 적당한 금액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셨던 부모님께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죠. 저희는 부모님께서 부족하셨던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에는 다른 가족들과 친척들에게도 적당히 나누어주는 방향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그 모든 과정에서 너무 과하게 나누지 않도록 조심했죠. 너무 많이 나누다 보면 결국 그게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점차적으로 나누는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보람과 만족을 가져다 줬어요. 어느 날 장모님이 저에게 고마워하며 말했다고요. 아가, 내가 이렇게 나누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뭉클해. 내가 얼마나 잘 생각했는지 알겠어.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있었던 갈등은 기억에 남아있지만 나누고 나서 받은 감사의 말들이 결국 큰 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또 다른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조금 더 넓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작은 아파트에서 살아왔던 우리 가족은 늘 좁고 불편한 생활에 대해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나 로또 당첨이 된 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 집을 고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고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넓고 편리한 집을 원했지만 저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만 고치자고 생각했죠.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다르자 또 한 번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돈이 생겼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 고치면 나중에 우리가 더 힘들어질 거야. 돈을 잘 써야 해. 저의 주장이었고 남편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바꿔놓고 나면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어. 너무 아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라며 제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서로 타협하여 예산을 잘 조정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고집을 부리면서도 현실적인 예산 안에서 집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고 저 역시 그가 말한 대로 과하지 않게 필요한 부분들을 고치면서 큰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은 조금 더 넓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했고 가족들은 그 공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 여러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한 번의 큰 행운이 아니라 그 행운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사실 로또 당첨은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의미보다 그 돈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 가족에게 남긴 교훈은 바로 행운은 나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로또처럼 큰 행운이 찾아올 때 그것이 내가 혼자 독차지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요. 로또 당첨 후에 가족 간의 갈등을 조금씩 해결하고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작은 갈등은 계속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돈을 나누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점차 새로운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돈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라는 문제였죠. 남편과 저는 계속해서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며 새로운 목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한 첫 번째 목표는 단기적인 여유를 더 즐길 수 있도록 여행을 가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바쁜 일정을 이유로 여행은커녕 가까운 곳조차 제대로 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죠. 여행 준비를 하면서 또 한 번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행복은 결국 함께 나누는 것에서 온다는 걸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주변 사람들도 함께 가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 가족만 즐기자고 생각했지만 점차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들과도 다시 연결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면 더 뜻깊은 여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들과도 여행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이 돈을 나누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결국 이 여행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추억을 쌓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행복은 어떤 큰 선물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순간들이었다는 거죠. 여행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우리는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유럽의 작은 마을들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우리는 이곳에서 잠시 멈추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열었죠. 이 모든 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더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서로 더 잘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으며 그 여행에서 얻은 교훈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나누는 것에 대한 가치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정서적 유대와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여행 외에도 작은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이나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또 당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건 단순한 금전적 여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중요한 기회였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차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것이 결국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그 가치가 배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